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정직성과 만났을 때 파워가 나옵니다. 그 파워는 이렇게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예전에 강의했으니까 이게 무슨 그 개념이라는 거 자 이해할 겁니다. 세분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 다 세분해서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뭐라고 개념 정의해 주죠. 그게 바로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을 제가 발휘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적 사고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단선적이에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플랫폼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 이 평면적으로 쭉 그저 서울역 가도 다 플랫폼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거는 전형적인 플랫폼 사업자죠. 왜냐하면 쿠팡에서 뭐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 공급업자들을 받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그게 플랫폼이죠. 누구라도 오세요. 우리 이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하는 게 다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면적으로 들어와서 팔고 들어와서 팔고 들어와서 팔고 거기에서 수수료 떼어먹는 게 쿠팡이란 말이에요. 그런 플랫폼. 그래서 애플은 플랫폼 사업도 하지만 그 기계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죠. 근데 애플도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기계를 다른 데서 생산해가지고 자기는 생산 공장을 안 가지고 있고 생산시켜가지고 그거를 납품받아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게 다 플랫폼. 플랫폼 사고를 할 수 있으면 평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진짜 여기서 어려운 게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평면적 사고와 전혀 달리 맥락적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홀리스틱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홀리스틱 퍼스펙티브, 홀리스틱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전체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항상 이재명이 한 몇 개의 단어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무슨 뭘 했나 전체적인 맥락을 못 봅니다. 시스템적 사고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는 전체적 관점에서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역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요소들 간에 서로 시스템 안에는 다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잖아요. 그 상호작용하는 내적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정책을 쓴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경제정책이 다 망가집니다. 그게 뭐야?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핀셋 규제를 26번이나 뭐 핀셋 규제를 했는데 핀셋 규제가 하나도 안 먹혀. 그러니까 한 번 해봐서 안 먹히면 그거를 포기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김현미는 그럴 눈이 없지.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잖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했어요. 그 인연으로 거기 국토부 장관을 갔으니 국토에 대해서 뭐 알 게 있어? 뭘 있어? 그리고 뭐 이 시스템적 사고력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파악할 텐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건 문재인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뭐 그 몇 년 사이에 그 몇 배가 올랐지. 앞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꺼져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딱 이렇게 눌려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고가 없으면 최상목이처럼 됩니다. 최상목이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저기 누구죠? 최상목이하고 그 전에 했던 놈이 추경호잖아. 추경호하고 최상목이가 그 기재부 장관 하면서 싹 망쳐놓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 그리고 그 경중 완급이잖아. 어떤 건 천천히 해야 되고 어떤 건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중 완급 선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그것이 태어나는데 시스템적 사고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은 시스템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시스템 사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말, 그 몇 마디, 그런 걸 써놓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어.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이고, 떠나버리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 바로 조직론적 사고예요. 전략적 사고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무장이 되면 당연히 조직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조직론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략론에서는 조직론적 사고라고 하고 전략론 학문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략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국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세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기업으로 말하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직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시스템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고. 조직론적 사고는 항상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지도 교수가 조직을 정의했을 때 그 조직론적 사고야. 그게 뭐냐? 인간 행위의 선상황적 규정화라는 거예요. 네, 이 조직의 정의라는 거야. 아니, 조직을 정의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거 독일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론적 사고까지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 영역의 선상황적 규정화가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직론적 사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내 코스에 와서 내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것을 배울 시간이 있을까나 모르겠다. 하여튼 좌우지간 배울 수 있으면 그 상급반에 가서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정의하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추경호니, 최상목이니, 또 한덕수니, 이게 시스템적 사고를 못 해는 애들이에요. 문재인은 당연히 못하지.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사고를 하는가? 당연히 시스템적 사고를 하지.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내죠. 시스템적 사고와 조직론적 사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이 경영학을 배웠나? 인사조직론을 배웠나? 안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잖아. 근데 성남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쭉 자기 성찰적 반성을 통해서 조직론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놀라운 거죠. 조직론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